아버지는 굴비를 좋아하셨다. 생신 때나 명절 때 가장 드시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늘 똑같은 대답을 하셨다. 굴비라고. 어릴 적 친척집에서 먹어본 짭짤하고 입맛 당기는 그 감칠맛이 잊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맛이 또 생각나시는지 입맛을 쩝쩝 다시고는 굴비를 천장에 달아놓고 바라보기만 했던 자린고비 이야기를 덧붙이시곤 했다. 그렇게 아끼고 전략해야 한다. 아버지에게 자린고비 이야기는 여전히 전략의 미덕, 그 대명사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웃음의 소재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아버지는 평생 1,00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으셨기에 차마 토를 달 수 없었다. 굴비를 마음껏 사드셔도 될 돈이 생긴 이후에도 아버지는 스스로 한 번도 굴비를 사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1950년대는 온 나라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기였다. 뾰족한 생계수단이 없었던 아버지의 가족은 매일 배를 고르며 끼니를 걱정해야 했다. 징집을 피해 숨어있던 할아버지를 대신해 밖에 나가 음식을 찾는 일은 아버지와 몇 살 더 많은 큰아버지의 몫이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어린 형제는 개미처럼 바지런히 돌아다녔다. 밤이 되면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나가 곡식 나다를 주워왔다. 낮에는 몸집보다 큰 가방을 둘러매고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팔았다. 쌀기로 만든 희멀건 죽은 먹어도 허기가 졌다. 아이들이 파는 아이스크림은 팔리는 날보다 팔리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을 짊어지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날이면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부터 나왔다고 한다. 저녁을 굶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돈에 대해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된 것도 그때부터였다. 어린 아버지에게 가난이란 배고픔과 두려움, 그리고 잠재적인 죽음을 의미했다. 세월이 흘러 끼니를 걱정하지 않는 시절을 맞이하게 된 이후에도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씀하곤 했다. 다시 한번 그때처럼 가난해지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고통스러운 배고픔의 기억 때문인지 아버지는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았다. 퇴직 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마련한 뒤에도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다. 언제라도 가진 것을 다 잃고 무일푼이 될 수 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축하라고 있는 것이지. 이 말을 기도문처럼 읊으며 늘 수도승 같은 생활을 하셨다. 세수하고 난 물은 양동이에 모았다가 변기 물 내릴 때 썼다. 옷을 사 입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싸구려 벽돌색 잠바 하나로 10년도 넘게 겨울을 났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사실 아버지가 그 옷을 가장 많이 입은 장소는 집이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그 낡아빠진 잠바로 추위를 견뎌냈기 때문이다. 전략이 몸에 배다 보니 돈이 드는 일은 일절하지 않으셨다. 아침에는 맨손 체조 후에 혼자 바둑을 드셨다. 점심은 집 근처 복지관에서 해결했고 오후에는 강변을 산책하셨다. 외출했다 집에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다. 재활용 수거함이나 이사간 집을 기웃거려 버려진 옷이나 신발, 가전제품 등을 주워왔다. 이렇게 모인 잡동사니는 방 하나를 가득 채웠고 고물상 같은 그 방은 아버지에게 보물상자가 되었다. 그렇게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던 아버지에게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몸무게가 갑자기 줄어서 병원을 찾았다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췌장암입니다. 벌써 많이 진행이 되었네요. 수술은 힘들겠습니다. 아버지가 암이라니 믿기지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지? 뭘 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뒤엉키는 와중에 굴비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시는, 그러나 돈을 아끼느라 자주 드시지도 못한 그 굴비 말이다. 당장 백화점에 달려가 진열된 상품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랐다. 10마리에 30만원.
나는 앞으로 이걸 몇 번이나 더 보낼 수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내가 보낸 마지막 굴비였다. 무서운 속도로 자란 암세포가 소화기관을 눌러버렸기 때문이다. 굴비를 받은 지 몇 주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더 이상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게 되었다. 암이 발병한 것을 알고도 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한결같았다. 아끼고 전략해야 한다는 그 오랜 믿음을 고수한 것이다. 여전히 쓰고 난 세숫물은 양동이에 모았고 가장 싼 사진관을 찾아 영정사진을 찍었다. 무엇보다 고집을 부리신 건 암병동에 입원했을 때 6인실에 머무르겠다는 것이었다. 입원비가 하루 10,000원 정도인 그곳에서 아버지는 가족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고 TV 채널을 마음대로 고르지도 못했다. 자식 생각도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화도 내보고 설득도 해보았지만 아버지에게는 다 쓸데없는 돈 낭비일 뿐이었다. 6인실 침대에 누워 아버지가 잠 못 이루고 근심한 것은 역시 돈 문제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돈이 아닌 자식들의 돈이 걱정이었다. 너희들이 가난하게 살까봐 두렵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지 않느냐. 얼마나 전략하고 얼마나 저축할지 계획표를 세워와라. 5년 10년 단위로 자세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 병상의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 수입과 비용을 분석한 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겠다는 계획표를 완성했다. 침상에 누운 아버지는 종이에 적힌 종이를 확인한 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다. 다리와 발은 퉁퉁 붓기 시작했고 등은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야위어갔다. 갈수록 말수도 줄어들었다. 병실을 찾아갈 때마다 아버지는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히고 앉아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다. 그때 무슨 생각을 그토록 골똘히 하셨는지 몇 주가 지나고서야 알게 되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이었다. 병원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황급히 달려간 나를 보고 아버지는 손부터 잡으셨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그때 어떤 예감을 한 것도 같았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 그래서 아끼기만 했지. 그러나 결국 이루지 못했구나. 돌이켜보면 후회도 된다. 아끼는 것만 생각하느라 행복한 순간순간을 놓친 건 아닌지. 그동안 너에게 전략하라고 했던 말을 이제 모두 거두고 싶구나.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진정한 부자로 살려무나. 그 방법을 찾아 너의 삶을 누리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나는 그 자리에서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며칠 후 점점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아버지 옆에서 나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온 마음을 담아서 말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제 삶을 누리는 행복한 부자로 살게요. 그 방법을 꼭 찾을게요. 맹세해요. 초점 없이 천장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리고 할 일을 마쳤다는 듯 아버지는 그날 밤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고 부모님 집에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냉동실 구석에서 굴비 5마리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꽁꽁 얼어붙은 그 생선을 보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다. 그토록 좋아하던 굴비를 10마리도 다 드시지 못하다니. 아버지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평생 참기만 하신 걸까?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나에게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신 걸까?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훔치며 나는 굳게 결심했다. 나는 아버지처럼 현재를 희생하며 살지 않겠어. 아버지 부탁대로 지금 이 순간을 누리며 행복을 놓치지 않는 부자로 살겠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진정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어. 40번째 생일이 돌아왔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데다 40대가 되고 나니 모든 것이 이전과 달라 보였다. 내가 살아온 삶은
누가 봐도 무난함 그 자체였다. 자수성가한 아버지 덕분에 괜찮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고 신문사에서 10년 가까이 기자로 일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은 뒤 지금은 미국계 회사에서 대외 협력 업무를 맡고 있다. 크게 성공한 것도 아니었지만 크게 실패하지도 않은 인생이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왔고 직장에서는 적당히 인정도 받았다. 마음이 따뜻한 남자와 결혼해 아들도 하나 두었다. 솔직히 말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해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돈 걱정 없이 살아본 적도 없었다. 내 생활은 항상 빠듯하기만 했다. 10,000원 한 장 편하게 쓰지 못했다. 신문이 배달되면 할인 쿠폰부터 오려냈고 저렴하게 장을 보기 위해 문 닫는 시간에 맞춰 마트에 갔다. 주유소마다 기름값을 비교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아이가 자라면서 필요한 육아용품, 학용품은 몇 시간이 걸려도 최저가를 찾아내곤 했다. 남들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건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다. 혹시라도 비싸게 샀다는 걸 알게 된다면 쇼핑몰에 영수증을 보내고 전화기에 몇 시간을 매달려서라도 반드시 환불을 받아냈다. 아무리 아껴도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경제적 여유를 누리기는커녕 적자가 아닌 걸 다행으로 여길 뿐이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해온 내 인생. 과연 그 내일이 오기는 오는 걸까?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고 싶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대답은 분명했다. 아니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피케티가 말한 것처럼 자본 성장률이 이미 경제 성장률을 추월했어요. 아무리 개인이 노력한다 해도 상속 재산이 있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그 자리를 대체하겠죠. 부자가 되는 것은 자본가들 뿐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취재하면서 만난 젊은이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 그들도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간절하게 알고 싶다고 했다. 부모님께서는 늘 같은 말씀이세요. 아끼고 저축하라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하는 삶을 살고 싶진 않아요. 월급이 나오면 뭐 하나요? 집세에 학자금 대출에 생활비까지 빠져나가고 나면 끝인데요.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으면 돈이 더 들어가겠죠? 당연히 나를 위해서 한 푼도 못 쓸 거예요. 집을 사는 거요? 꿈도 못 꿀 일이죠. 갈수록 부자 되는 것이 힘들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부를 쌓은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들의 비밀은 뭘까요? 저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물어도 돌아오는 것은 절망뿐이었다. 그때 누군가 알려주었다. 답을 아는 이가 있다고. 바로 부자들의 구루였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불이 번쩍 들어오는 것 같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다고. 다만 동기가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반드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 이제 동기가 된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죠. 홍주연 씨가 이렇게 무언가를 계속 찾고 있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다가왔다면 아마 분명히 진지하게 검토해 봤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는 그 시기에 이서윤 씨의 이야기를 듣고 구루를 찾아가는 그 이야기로 진행이 되지만 제가 마지막에 읽어드렸던 부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불이 번쩍 들어오는 것 같았다. 예, 맞습니다. 이 네트워크도요, 누가 네트워크 좋아합니까? 다 싫어하죠. 그런데 어떤 계기가 됩니다. 마치 난 결혼 안 할 거야 이러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어떤 힘에 이끌려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만나는 것도, 네트워크가 뭐가 좋습니까? 평판이 좋기를 해요. 돈 벌었다는 사람 만나기를 해요. 방법이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만 어떤 계기, 어떤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때 그것을 꼭 잡죠.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홍주연 씨가 아버님을 떠나 보내고 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삶에 그냥 만족하며 살았다면, 부족한 게 없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면 이소연 씨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을까? 그리고 뭔가를 찾으려고도 안 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를 듣고 이분은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죠. 유럽으로 찾아가는 거였으니까. 아니, 한국 사람을 한국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유럽까지 찾아간단 말입니다. 그 정도의 행동력을 가질 정도로 이분의 동기는 상당히 컸다고 봅니다. 동기가 크면 클수록 행동력도 커지죠. 우리의 네트워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버틸 만큼 먹고 사는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 그런 분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만도 없고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 이 해빙은 그래서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더 리뷰를 또 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